폐경이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한다고 그랬잖아요. 여성 호르몬제를 많이 먹어서 다시 생리를 하게 됐다.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생리가 아니죠. 우리는 피가 나오니까 생리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한 의미로 생리하는 게 아니라 알쏭달쏭 궁금한 의학 정보. 시원하게 풀어주는 인사이다. 네, 오늘의 주제 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조기 폐경 진단을 받았는데 혹시 오진일까 싶어서. 초음파 검사상 폐경이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보는 내내 남 얘기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주변에 벌써부터 이 폐경 증상을 검색한다든지 어느 날 얼굴이 그냥 후끈한데 헉! 나 벌써 온 거야? 이렇게 검색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폐경, 갱년기. 맞아요. 네. 오늘 이 주제가 우리 폐경이잖아요. 조기 폐경이요, 조기 폐경. 그것도 조기 아니, 이 폐경. 드라마상에서는 지금 35살인데 폐경이 왔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조기 폐경이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젊은 여성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원장님? 이게 유전적인 성향도 물론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 스트레스, 그다음에 나의 환경적인 요인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경험한 환자 중에서는 제가 32세 조기 폐경된 32세? 경험이 있는데, 조기 폐경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생리를 한 달만 걸러도 저 조기 폐경 아니냐고 혹시 조기 폐경 예. 아니야?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내원하신단 그러나요? 말이에요. 저희들이 가장 먼저 검사하는 게 일단 초음파를 보죠. 난소의 난포가 어느 정도 충분히 있는가 그거 보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여성 호르몬 검사, 난포 자극 호르몬 검사, 난소 나이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걸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좀 우려되는 혈액 검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그 호르몬 치료를 해서 최대한 늦추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조기 폐경 될 것 같다 그럼 바로 난자치치, 난소 보완하는 걸 하시는 게 전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임신하기 위해서요? 위에서 미리 아. 미리 해야 됩니다. 이 조기 폐경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치료로 예방이 좀 늦출 수 있다라는 거고, 오. 폐경이 된다고 해도 다시? 얼려두면 임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늦출 수는 있거든요. 어느 네, 정도는. 그리고 또 늦추기만 해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 조기 폐경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걱정할 정도의 어떤 증상이 생겼다. 그럼 무조건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원인이 근데 저는 제일 궁금한데요. 저는 제 경험상으로는 스트레스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환경 자체가 이 유해 환경이 되게 많았어요. 어떤 거였냐면 환경이요? 이게 분양 모델하우스. 네네네.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인테리어를 많이 해놓잖아요. 근데 그때 나오는 유해 호르몬을 많이 유해 물질, 한 게 아닌가. 먼지도 이- 엄청 많을 이게 거고. 왜냐하면 환경 호르몬이고, 이게 호르몬을 그 교란시키는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과도한 스트레스. 이 과도한 스트레스는 여성 호르몬을 되게 억제시키는 역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적절한 운동도 되게 중요한데 뭐든지 너무 과하면 안 됩니다. 네. 또 하나가 뭐 대사질환, 그 다음에 수면장애. 이 수면장애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어쨌든 조기 폐경에는 여러 가지 인자가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그 중에서 이 유전적인 영향도 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머님이 빨리 끝났으면 어머님의 형제를 보면 돼요. 이모들. 근데 엄마는 그랬는데 이모들은 괜찮다. 그러면 조금 안심할 수 있지만 다 그렇다. 그럼 나도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내가 혹시 이것이 폐경이 아닌가라고 하는 게 얼굴만 화끈거려도 혹은 땀이 쫙 나도 혹시라고 하거든요. 그럼 대표적인 그런 조기 폐경의 증상 같은 증상들? 것들이 있을까요? 일상적인 폐경 증상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폐경의 증상 자체가 우리가 조기를 말 붙이고 안 붙이고의 차이일 뿐이지, 폐경이라는 자체는 여성 호르몬의 아주 감소거든요. 의학적으로는 난소 기능의 저하 또는 정지, 이게 결국 폐경이라는 뜻이니까, 그 난소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여성 호르몬을 배출하는 건데, 이 배출이 안 됨으로 인한 증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혈관 운동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여성 호르몬이 없다 보니까 혈관 운동성이 떨어지면서 혈관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얼굴이 멀개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도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남자랑 달리 이 수면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수면 장애가 오게 되는 거고, 게다가 또 감정의 기복이 더 심해지는 거죠. 더 자꾸 막 싸우게 되고. 네.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골다공증이 조기에 온다는 거죠. 조기에 올 수 조기에. 있다. 네. 그러면 그 골 밀도 검사 같은 것들을 우리가 그 건강 검진 때 하잖아요. 그런 걸 보고도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골밀도 낮다고 조기 폐경은 아니지만 네. 조기 폐경 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골다공증이 생길 확률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기란 말이 붙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폐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폐경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일찍 왔냐 원래대로 왔냐 그 차이일 뿐이니까, 내가 조기 폐경에 의심이 된다 그럼 일단 무조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래야 확정이 되거든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폐경이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성 호르몬제를 많이 먹어서 다시 생리를 하게 됐다. 저는 이런 얘기도 들은 바가 있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생리가 아니죠. 아. 우리가 생리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말하게 되면 임신의 실패가 생리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임신은 선행돼야 되는 게 배란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란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주기를 마셔줬을 뿐이고 배란이 선행되지 않은 그냥 호르몬으로 그냥 돌리는 거죠, 그냥. 어머, 그럴 수도 있군요. 네, 왜냐하면 호르몬제는 그 여성 호르몬과 황체 호르몬이 적절한 배합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여성 호르몬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성 호르몬과 그다음에 황체 호르몬이 배합된 이 약들을 먹게 되면은 황체 호르몬을 이제 후반기에 약을 넣거든요. 그러면 이제 황체 소태 출혈이라고 그래서 황체 호르몬을 줬다 갑자기 안 주게 되면 생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출혈이 있는 거군요. 출혈이 있는 거예요. 임신하게 되면 황체 호르몬이 유지가 돼요. 네. 그래서 생리를 안 하는 거예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기 폐경 되면 임신을 못한다. XO. 네. 조기 하나, 폐경의 뜻이. 시간 더 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네, 할게요. 하겠습니다. 하나, 어차피 찍을 거라서. 둘, 셋. 우리 역시 다른 걸 네, 골랐습니다. 우리 결과가 늘 이런 달라요. 방송을 알아요. 그래야 재미가 있습니다. 잘하면 맞아. 뭔가 요즘 같은 세상에 뭔가 요즘 있을 같은 것이다. 네. 그리고 저는 뭐 네, 원장님의 둘다 의수를 찍긴 믿습니다. 네, 원장님 뭔가. 정답은요? 네. 조기 폐경 하더라도 임신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네. 대략 몇 %요? 퍼센트까지 나와 있지 않지만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네, 있다? 실제로 저희 간호사가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답은 X입니다. 즉 아니, 조기 폐경돼도 폐경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다시 생리를 시작해서 그 다음 임신이 된 거예요? 호르몬제를 먹었더니 네. 생리가 돌아오면서 배란이 됐다는 배란이 얘기네요. 됐다는 얘기죠. 와. 그럼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해서 잠깐 중단된 거구나, 그런 경우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인이 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왜냐면 극도의 다이어트를 하거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갑자기 생리가 안 나온다고 얘기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다 다시 나왔다고 네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개념이군요. 낙심하지 말고 낙심할 필요 치료를 없겠네요. 받으면서 요인을 좀 관리를 하는 게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와, 네, 역시. 정말. 그럼 조기 폐경이라는 게 시한부 선고는 아니었던 거다. 아니죠. 사실 되게 다행이에요. 슬펐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바라야 됩니다. 기적. 네. 네. 참 저는 그 드라마를 우리가 보면서 제 얘기 같기도 하고 너무 무섭게 그 조기 폐경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는데 역시나 원장님 설명 듣고 나니까 그게 끝이 아니구나. 무엇이든 우리가 고쳐서 새롭게 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희망을 좀 얻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는 만큼 맞습니다. 저희가 안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안을 낮추게 되는 거죠. 조기 폐경 걱정해서 끝나지 마시고 나의 생활 패턴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잘 자고 있는지, 나의 생활 환경이 규칙적인지, 운동을 적당히 잘 하고 있는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라이프 사이클을 잘 보시게 되면 나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고 보게 되면 이런 걱정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쏭달쏭 궁금한 의학 정보.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인사이다.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 퀴즈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제왕절개 다들 아시죠?
이 제왕절개 이름이 붙여지게 된 역사 속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